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번에 이어지고 있는 나스닥 지수의 반등이 역대급으로 풀려있던 유동성의 반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의 주식시장이 버블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이 버블인가 아닌가를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나스닥 100 지수의 그래프고요. 여기서 보듯이 2021년 말 정도에 고점을 형성하고 1년 내내 하락했다가 하락한 추세선을 뚫고 조금 횡보하고 있었고, 이때 제가 영상으로 과거의 차트의 프랙탈 비교와 미국 대선 사이클 그리고 2019년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스닥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4월 정도서부터 말씀드렸는데요. 그때서부터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한계치 정도인 전고점에서 15,000포인트 정도의 터치를 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나스닥 100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8, 90% 정도는 하락분 회복한 상태고, 여기서 조금의 반등이 추세적으로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가는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작년에 떨어졌던 이 주가는 올해 나빴던 경기 침체 경기를 선행한 것이고, 올해 초부터 반등했던 주가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안정된 물가와 고용률 그리고 경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마지막 상승하는 거를 미리 반영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영상 올렸던 4월 정도에는 12,000포인트, 13,00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반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벌써 15,000포인트까지 빠르게 올라왔고, 앞으로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상승분이 1,00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물론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준비하신 분들의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 신규 진입을 비중 있게 들어가는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을 보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버블인가 살펴봤을 때 단기적 관점에서는 주가는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대중심리는 어떤가요? 이때 4월달만 해도 모두 다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절반 이하 정도까지는 오른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러다가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심리가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부터는 상승밖에 없다, 과거 2021년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식의 심리는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좀 많은데 왜 오르지? 나도 따라가야 되나? 이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심리는 아직까지 고점의 징후는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좀 더 대중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전고점 근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더 대중심리가 단기 고점에 가까워지겠죠. 최근 추세가 주식시장의 어떤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아마도 유튜브 같은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대중들이 일반 기관 투자자나 세력들에 대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아요. 빠르게 따라잡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한두 달 있으면 급변할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시간인 것 같고,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4월 달에 말씀드렸죠. 그런 걱정의 벽을 타고 올랐고, 지금은 걱정이 어떤가요? 걱정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죠, 예전보다는. 걱정이 거의 없어질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기 투자 가능해요.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익절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제 채널이나 영상을 잘 보진 않으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을 경우는 손절 라인을 잘 잡고서 내가 산 가격보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바로바로 손절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정말 고점으로 물리면 답이 없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응의 영역으로 편안하게 조금씩 물량을 줄여가면서 익절 대응하면 되지만, 아직 위험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비중을 늘리시려는 분들은 손절 타이밍을 잘 잡고서 접근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단기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투자법, 그러니까 자산 배분 투자나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너무 늘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6월 15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장기적으로는 버블 구간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기적인 관점 완전 달라요. 저번 영상에서 하이먼 미스키 모델 보여드렸잖아요. 자산 가격이 바닥에서 횡보할 때는 현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놓겠죠. 이때는 가치 투자는 세력들이 산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모여서 가격을 좀 올려요. 그러면은 이때서부터 대중들도 관심을 가졌는데 상승했던 양이 좀 있기 때문에 1차 하락을 하고, 이때쯤 쌀 때 다시 주워 담아야 된다, 이제 상승 추세 탔다 하면서 언론 보도가 엄청 증가하면서 대중들을 끌어올리고, 대중들이 조금
새로운 수익이 나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계속 오르니까 정말 환상에 쌓이게 되죠. 과거 2021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논리는 뭐냐면 뭐 돈을 계속 찍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지 않은 논리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전에 IT 버블 때는 뭐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버블이 한번 꺼지게 되는데, 꺼졌다가 데드캣 바운스가 있거든요. 이게 닷컴 버블에도 2001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2022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일어난 거고, 지금은 단순하게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현실인데, 아니야 이제부터 오를 거야 라고 현실 부정하는 단계에 올라서 많이 못 팔게 돼요. 오히려 사는 경우도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그래프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버블이 꺼지는 공포 투매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하이먼 민스키 모델은 이렇다는 거고, 과거 IT 버블 차트랑 완전 똑같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버블인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실은 버블이 꺼질 건데 AI 버블이라는 게 살릴 것이다, 유동성의 반격으로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희망을 가지는 거죠. 거기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버블 상태가 맞는 것 같고, 대중심리는 아직까지 버블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아직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뭐 당장 꺼지진 않고요. 대중들이 거의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 꺼지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먼 민스키 모델과 과거 닷컴 버블을 비교하면서 현재 차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은 마지막 버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에서는 맞는 비중 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과거 나스닥 버블 때의 차트 그래프예요. 1995년도까지 거의 횡보하다가 95년서부터 반등이 시작됐죠. 반등이 쭉 시작되다가 1998년 9년 요 정도에, 특히 이 정도에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어땠냐면은 1995년에 거의 500포인트 정도에서 1999년 정도에는 거의 1300포인트니까 거의 3배 올랐잖아요. 지수가 단기적으로 3배 올랐으니까 당연히 버블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고, 전문가들도 다 하락 베팅을 했었거든요. 특히 하락론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 3년을 더 올랐어요. 오른 양도 엄청나요. 거의 2, 3배가 더 올랐거든요. 2, 3배 올라서 버블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또 2, 3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랐던 게 옛날 나스닥 버블이고, 이때는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시죠. 세롬 기술이라는 주식도 있었고, 미국에는 뭐 야후 같은 주식도 있었고요.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걸 버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때 연준이 이 버블을 견제한다고 금리를 올렸거든요. 2000년 중반서부터 올렸는데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0%에 가깝던 금리를 거의 5%까지 올렸어요. 근데도 주식은 계속 올랐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부담이 되면서 버블이 꺼지게 된 거죠. 버블이 꺼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꺼지게 되는데, 이때 MDD가 거의 마이너스 85%예요. 전고점 대비 85%까지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락이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아직은 2022년의 하락은 요 앞에 하락 정도이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수준이고, 지금 그래프가 딱 요 선이라고 보면 되죠. 나스닥 버블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하이먼 민스키 모델 아까 보신 거랑 비교해봐도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정말 똑같이 생겼죠. 현재 현실 부정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나스닥 버블 때 요 시기를 살펴보면 주가는 현실 부정 단계였고, 대중심리는 아직까지 오른다는 심리도 많았겠죠. 새로운 논리가 뭐였냐면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 논리 때문에 여기까지 오른 거예요. 자, 그럼 2번을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작은 그림이 예전 나스닥 버블 그래프고요. 여기서 거의 6배 이상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데드캣 바운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5 이렇게 떨어졌던 게 나스닥 버블이고, 요게 하나가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죠. 근데 지금 모양을 볼까요? 지금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모양은 이 나스닥 버블이 꺼진 다음에 2004년서부터 2012년도까지 금융위기도 있었죠. 이때 그냥 크게 오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횡보한 수준이잖아요. 여기서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주식을 모았고, 그 다음에는 양적 완화나 돈을 많이 풀면서 서서히 자산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뭐 어느 정도 위기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반등을 했고, 코로나 때 정말 극단적으로 반등한 게 이번 상승장의 장기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번 상승장의 새로운 논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 이런 게 아니고 이지머니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모든 걸 해결하고, 경제위기가 오면 돈 풀어서 해결하고, 이게 다 허용되고 되던 시절, 그 시절에 맞춰서 이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이 나스닥 버블을 만든 그래프랑 거의 유사하게 버블을 이미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 논리는 AI가 아니고 그냥 이지머니, 머니 프린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머니 프린팅이 안 통한다는 거를 좀 깨달으면서
작년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연준이 좀 정신 차리면서 이제 돈 푸는 거는 긴축적으로라도 겉으로라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데스켓 바운스가 좀 이런 수준이죠.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제부터 큰 하락을 또 앞둘 수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실 부정 단계가 있는 게 맞는 거고, 대중 심리는 아직까지 반반이죠. 더 오른다는 심리도 있고,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여기서는 AI 버블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돈풀기라는 새로운 논리로 이미 버블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거의 3배 올랐는데 여기서 또 3배를 오르는 어떤 새로운 버블이 연속해서 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깔아앉았다가 오르는 게 맞는데, 근데 AI 버블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AI를 지금 뭐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뭐 주가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은 이제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QQQ를 가지고 있는데 오르면 좋죠. 오르면은 조금씩 팔고 좀 떨어지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좋지만, 지금 뭐 현금만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때 다 팔아서 요 하락할 때 이제 완전히 하락만 하는 줄 알고 현금 보유했다가 다시 또 이런 고점에서 이제부터 AI 버블이라고 나스닥을 사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익절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쭉쭉 더 오르더라도 그거는 이제 내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위험 자산이 없으셔서 뭐 좀 불안하시거나 뭐 상승을 누리고 싶으신 분은 크게 조정하는 좀 더 담고, 뭐 작은 조정은 조금만 담고 하면서 조정 때마다 담고, 반등해서 수익이 나면은 또 한번 팔고,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자주 하시면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시면요. 그래서 이번 버블의 논리는 저는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동성에 대한 버블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큰 버블이 꺼지는 하락 과정이 다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버블 구간이라서 위험 자산을 낮추고 안전 자산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배분 투자자들은 다 장기 투자자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겠죠. 저는 주기적 자산 배분으로 비중 전략하잖아요. 왼쪽의 그림이 코스토너의 달걀 그림인데, 현재 거의 금리 고점 구간이잖아요. 금리 고점 구간에서 버블이 최고점까지 좀 반등하는 기간이 있다고 했고, 지금 이 구간이죠. A에서 B 구간. 성장주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데 성장주와 가상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게 좋고, 미국채와 금과 달러 비중 높이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성장주가 오르고 있죠. 그리고 미국채와 금과 달러는 좀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자산 배분할 때는 항상 저가에서 고가 매도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는 거고요, 오른 걸 파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면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지금은 성장주의 비중을 낮추는 게 맞긴 맞아요. 또 특히나 금융위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면 성장주가 크게 하락하잖아요. 이 위기가 아마 이번에 버블이 꺼지는 거를 촉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크게 떨어진 성장주나 가상자산은 그 위기가 끝날 때쯤에, 아니면 위기가 터지고 나서 하락할 때마다 뭐 담는다든지 좀 진정되고 나서 뭐 그러면 다음 상승장에서 또 큰 상승을 하겠죠. 이 경제위기가 올 때는 미국채나 금과 달러의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땐 또 이 안전자산을 팔아야겠죠. 현재 구간은 A에서 B지만 C를 대비해야 되고, 성장주는 단기적으로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하면 정말 무섭게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중을 따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또 수익이 난 부분은 잘 챙기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산 배분 투자자고,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들도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 자산 배분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 업로드 중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큰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번 반등이 1년 정도까지 지속되고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위험 자산도 가지고 있고, 많이 올라갈수록 더 비중을 줄일 생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